새해부터 중국은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고 대뜸 압박을 가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번에 중국이 12월 31일에 한국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1일에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1월 4일에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때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발언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침략과 식민지배 범죄를 미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이 역사와 인민을 책임지는 태도를 견지하고 올바른 태도를 보여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 입장을 한국은 존중하며 이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위성락 국방부 실장은 1월 2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또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처지라며 이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재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렇게 압박을 가한 것은 이번이 비단 처음이 아닙니다. 12월 22일에는 한미 양국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니까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월 22일에 브리핑을 통하여 미국, 한국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관영 매체 등을 통해서 중국은 한국의 핵 비약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점차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습인데요. 정작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할 때는 조용히 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이번에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사실상 반일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요. 한국의 입장도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치닫고 있고요.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전개하면서 대만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현재 한국은 원론적인 견해만 내비친 상황인데요. 대만에 대한 압박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지라 한국 외교의 고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현재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벌인 국민의식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3.1%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호감도가 높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2.9%로 반토막이 났죠.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인데요. 당장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로 절반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9.5%였죠. 그중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세대가 중국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세대가 91%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만 압박 수위가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경고나 정치적 메시지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군사행동 자체가 하나의 일상적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31일 전후에 대만을 둘러싼 5곳의 해역과 공역에서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발표 자체가 이미 대만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훈련 내용을 보면 그 의도가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해공군 전투 대비 순찰을 기본으로 하면서 종합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과 핵심 지역 봉쇄, 그리고 외곽 입체 차단을 핵심 과목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훈련이 아니라 실제 분쟁 상황을 가정한 작전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항만 봉쇄와 외곽 차단은 대만을 고립시키는 전형적인 군사 압박 방식으로 유사시 대만의 경제와 군수 보급을 동시에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게 최근 중국이 벌인 훈련 중 가장 대만에 근접한 사례로 뽑히고 있는데요. 중국 군용기 35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섰고 한박 13척은 대만의 접속 수역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한 훈련 중에 훈련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졌죠. 심지어 드론을 띄워서 수도 타이베이 도심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타이베이의 제공권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위험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군이 발사한 로켓 27발이 대만 북부와 남서부 해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이번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사행동이 영내 긴장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는데요. 미 국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중국이 대만과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벌이고 있는 군사활동이 상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침묵을 깨고 공개 반론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선에서 보면 이 문제는 대만 하나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만 해협은 이미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으로 자리 잡았고 이 지역의 불안정은 곧바로 동아시아 전체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과정을 통해 힘의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주변 동맹국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현상 변경 반대입니다. 지금의 질서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미국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만 해협 후방에 있는 핵심 국가이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미 영내안보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물류적,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동맹으로서의 신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전략적 신호로 해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본격화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대만의 하이마스를 포함해 자폭드론 등 각종 무기를 약 16조 4천억 원 규모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단일 무기 판매 가운데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이었던 2019년 약 11조 8천억 원 규모의 F-16 전투기 판매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무기 패키지는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판매된 무기의 성격 때문입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미 그 위력이 입증된 무기체계로 기동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갖춘 장거리 타격 수단입니다. 여기에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각종 자폭 드론까지 포함되면서 대만의 비대칭 전력은 한 단계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무기들은 중국군이 상륙이나 대규모 기동 작전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무기 판매가 대만 독립 성향을 사실상 지원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고 대만 문제를 내정 문제로 규정해왔고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군사훈련 역시 단순한 무력 시위라기보다는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무기 판매가 이어질 경우 군사적 압박도 그에 비례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합니다. 대만 측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린자롱 대만 외교부장은 이번 무기 판매와 관련해 지역 안보와 대만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를 중시하고 군사력 강화를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미국의 지원을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안보 보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단순히 중국과 대만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질서 전체와 연결된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훈련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시하고 있고 미국은 무기 판매를 통해 대만의 방어 능력을 끌어올리며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해협은 점점 더 민감한 화약고를 변해가고 있으며 작은 오판 하나가 지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추가 훈련과 미국의 후속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대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가늠한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중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